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를 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깜깜이 환자 비율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? 일단은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요, 그 환자한테 전파를 시킨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, 이거를 이제 뭐 깜깜이 환자 또는 예.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. 네, 맞습니다. 예. 그게 8.7%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 자체는 최근 들어서 보통 일주일 개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따지고는 있고요. 예.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를 일단 5% 이상을 좀 위험 순위를 잡았는데,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는 뭐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. 그러면 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상 거리두기로 바꾸고 생활상 네. 거리두기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꾼다 그랬었잖아요. 네, 예. 그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잖아요. 하루 확진자 수 뭐 몇 명에다가 깜깜이 환자 뭐 몇 %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? 예, 그러니까 확진자 수 50명에 깜깜이 환자 5%였는데요. 그게 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5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 수준이면 예. 일단은 우리가 의료체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다 정도로 잡아놓은 수치기는 합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50명 넘는 날도 며칠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게다가 깜깜이 환자가 5가 아니라 8.7%라면 이재갑 교수님 보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돼요. 괜찮은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경고가 아주 강하게 켜졌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단도직입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강한 경고가 이미 켜졌다. 예. 그 강한 경고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가 우려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, 최근에 발생 양상이 지금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가 중요해요. 예. 근데 이제 이태원 발생하고 그 주에 한 10명대 하루에, 예. 그다음에 물류센터 터지고 20명대, 그다음에 뭐 개척교회라는 여러 이제 집단 발병 있고 지금 현재 한 30명대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저 발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병의 보통 압력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. 발병의 압력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생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가까이 온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강화 조치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한 2주 정도 걸려서 나타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때를 늦어버리면 더 많이 올라가면 그 억제 효과의 효과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즉 이 교수님은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로군요. 예, 일단은 그게 지금 그 시점이 온 게 아닌가. 지금 늦췄다가 만약에 하루 이제 50명대 단위, 평균 50명대 단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미 늦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면 학생들도 다시 전원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서야 합니까? 일단 뭐 그러면 좋겠긴 하지만 만약에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. 고3이나 중3 같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친구들의 어떤 등교 수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꼭 필요한 중3, 고3만 등교 수업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는 게 낫다. 예, 그리고 더 악화되면 사실은 중3, 고3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더 악화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.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정도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야 전반적인 그런 환자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우리 이재갑 교수뿐 아니라 이 감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여러 이 정부의 자문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이런 의견을 좀 내면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? 최근에 사실 이와 관련된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어요. 수도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지자체 쪽 서울시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자문을 계속했는데 이번 주 이제 중요한 회의가 수요일에 생활방역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. 아마도 생활방역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제 토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요.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해수욕장 방문객이 뭐 5만 명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네. 물놀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침이나 콧물 이런 것들이 물속에 퍼지지 않아요? 위험하지 않나요?
일단 물속에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.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있다 보면 마스크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가 그러니까요. 물에 젖으면 또 기능도 못하기 때문에 예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되고 또 뭐 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물놀이 도구들을 만지면 그 표면도 오염될 수 있고요. 예. 또 놀러 가면 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스크 벗고 또 뭐 드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식당에도 가고 그럼 밀집된 장소에 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문제들이 통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건 해수욕장뿐이 아니네요. 그냥 수영장도 마찬가지겠네요. 예, 그 실내 수영장은 더 하죠. 그 실내 수영장하고 실외 수영장이 같이 있다면 주로 실내 수영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. 어떻든 간에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어느 공간에서 필요합니다. 알겠어요.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이재갑 교수가 이건 제대로 된 승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문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나 봐요. 완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더라고요. 예,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니까 일단은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이면서도 또한 그런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질병관리청으로 바뀌고 나서도 국립보건연구원 등은 그대로 그 밑에 있어야 한다 이건가요? 일단 국립보건연구원의 문제보다는요, 저희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위치라든지 위상에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.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감염병 연구센터를 담당을 했는데, 예. 그게 확장되면서 감염병 연구소가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진 것까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.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조직 자체가 너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.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 연구조직도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예.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우려를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성으로 갈 수도 있으나 국립방역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관리청이 있어야 한다. 이거로군요. 예,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. 네.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어떻게 나오는가 좀 지켜볼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어요.